네, 안녕하십니까. 장기표입니다. 오늘은 좀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백신이 개발되고 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또 코로나 사태가 없었던 대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꼭 그대로 되돌아가지는 않으리라고도 좀 생각하지만 대체로 좀 코로나만 끝나면 좀 옛날처럼 되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이미 엄청난 이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 코로나가 아니라도 지금과 같은 국가 운영 방법, 삶의 영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되게 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가 올 거에 왔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 코로나에서 우리가 역사적 교훈을 얻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 사태를 겪지 아니하고 이 역사적인 대변화에 제대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대응이 아니죠,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국가 운영 방법, 삶의 영위 방식을 강구했더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코로나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저는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도 사실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다는 모르지만 저 나름으로는 굉장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생각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래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는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라는 것은 지났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지났다가 아니라 이후라는 말이거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올 거다. 그리고 이 포스트, 지금 현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뉴 노멀이 될 거다. 노멀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마스크 쓰고 또 이 가게 문도 제대로 못 열고 전부 다 또 택배, 유통 질서도 바뀌고 하는 이거가 어쩔 수 없이 이게 비정상이 아니고 영어로는 어버노멀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앞으로 노멀, 정상적인 거 이런 걸 보고 뉴 노멀이라고 합니다. 뉴 노멀.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것이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사실은 고착되다. 정상적인 상태가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 사회가 지금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뉴 노멀, 새로운 정상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옛날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굉장히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뉴 노멀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코로나가 왜 왔느냐? 결국은 과잉 생산, 과잉 소비로 말미암아서 이 지구 생태계가 파괴됨으로써 말하면 인간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질병이 나오고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면역력도 그것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이런 이 팬데믹, 즉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을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팬데믹. 범, 전체적으로 질병에 사로잡힌. 근데 그러니까 이 팬데믹, 즉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 현상이 왜 생겼느냐? 너무 많이 생산하고 너무 많이 소비해가지고 환경오염, 지구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말하면 이 지구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온 겁니다.
이게 앞으로요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온실가스의 배출로 말미암아 가지고 지구 온난화가 돼가지고 지금 북극에 있는 이 북극 빙하가 지금 녹는답니다. 엄청난 양이 녹는데 이 녹으면 수천 년 또는 수만 년 전에 말하면 냉동되어 있던 바이러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이 생명체 같으면 뭐 얼면은 죽을 수도 있지만은 또 생명체도 뭐 냉동 상태에 있다가 뭐 부활한다고 하는 수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는 이 무생물체도 아니지만 또 생명체도 아닙니다.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이거든요. 얼마든지 빙하 속에서 버티죠. 이게 나오면 지금까지 전혀 뭐 백신도 개발해놓은 게 없고 면역력도 갖춘 일이 없는 이런 게 나오면 또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이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려가지고 인간의 어떻게 보면 종말이 뭐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인간은 지혜로운 동물이니까 잘 대처함으로써 이것을 극복하겠죠. 요컨대 코로나가 이렇게 번창하게 된 것은 뭐냐면 이 과도한 생산, 과도한 소비로 말미암아서 자원 생태계를 파괴해가지고 말하면 이 기후 위기를 초래한다. 그래서 지금 생기는 일인데, 근데 이게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어떻게 되느냐? 과도한 생산하면 안 되죠. 과도한 소비를 하면 안 되죠. 즉 너무 생산력 발전, 풍요로운 세상만을 추구하는 이런 국가 운영 방법, 삶의 영위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이 바꿔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대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덧붙이려고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구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된다. 저는 이게 아닙니다. 즉 이것이 신문에서도 많이 신문을 보는데 다른 사람들 주장하고 다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구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려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팬데믹 현상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그러려면 과도한 소비도 줄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진짜 인간이 행복하게 살라 그러면 과도한 생산, 과도한 소비를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인간은요. 본래 우리 인간은 소비로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루에 3끼를 먹어야 행복합니다. 3끼를. 4끼를 먹거나 5끼를 먹으면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고통스럽습니다. 2끼밖에 못 먹어도 1끼밖에 못 먹어도 배가 그때는 배가 고파서 고통스럽지만 4끼나 5끼 또는 10끼를 먹으면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고통스럽습니다. 어찌해야 되냐? 적절한 양, 3끼를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생산도 소비도 적절한 양을 생산해서 적절한 양을 소비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인류라 할 수는 없죠. 그 나라에 따라서 선진국들은 생산과 소비가 많고 아직도 후진국들은 생산과 소비가 적으니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우리 지금 대체로 특히 선진국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생산해가지고 너무 많이 소비함으로써 지구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개개인도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만 생산과 소비를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행복하다. 근데 그러려 그러면 저는 세계관도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도 물론 정치 국정 운영 방법도 바꿔야 되지만 개개인의 삶의 기준이 되는 세계관과 가치관도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더 많은 소비,
더 많은 생산, 더 많은 지위, 더 많은 착취, 이런 데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아실현, 이 인간의 아주 특징인 이 자유의지를 발현하는 것, 발현, 이게 자아실현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동물도 무생물하고 다른 게 자유의지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실현하는 것, 이 자아실현입니다. 이 자아실현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것이지, 소비를 더 많이 하고 말이야 생산을 더 많이 해서 소비를 많이 하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명예를 얻고 이런데 행복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이 신문명 사상을 주장하면서 신문명 정치를 주장하는 것은 또 제가 이번에 미래통합당에 간 거는 순전히 제 뜻을 펴려 그러면 국회의원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간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저하고 이념이 같아서 간 게 아닙니다. 이처럼 제가 그동안에 큰 정당에 함께 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당을 주장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문명사적인 대전환, 즉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달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회가 정보화 되고 있고요. 정보화됨으로써 이거는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문명이 전환하는 겁니다. 문명이라는 건 뭐냐? 삶의 다양한 양식을 총합해 놓은 겁니다. 말하면 생산 양식, 생산 구조, 사회 구조, 사회 관계, 인간의 욕구와 희망, 이런 걸 전부 다 보탠 걸 보고 문명이라고 하는데, 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즉 새로운 문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자, 제 말씀이 이걸 제가 정리해 놓은 책이 장기표의 행복 정치론입니다. 이런 책을 제가 많이 쓰는데, 요컨대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인류는 지금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시대에 왔습니다.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달로 말미암아서 생산력이 즉 굉장히 발달을 하고 또 통신수단도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시대에 왔습니다. 잘 살 수 있으려고 그러면 근데 어찌해야 되느냐? 새로운 국가 운영 방안과 삶의 영위 방식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신문명 정치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신문명 정치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하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실용적인 문제인데요. 국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코로나가 좀 진정된다고 해서 본래대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뉴 노멀. 오늘의 이 지금 이상해 보이는 현상, 이게 정상, 보통의 상태가 되는, 정상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면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특히 정치인들이 국가 운영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 개개인도요, 이 코로나 사태는 코로나19가 진정된다고 해서 본래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건 직업 문제라든지 또는 자영 문제라든지 이런 거 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도 바꿔야 되지만 내 개인은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런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는 좀 하다가 어려우면 직장에서 명예퇴직하거나 어려우면 자영업입니다. 제일 만만한 게 식당입니다. 이래대가 안 됩니다. 이게. 국가적으로도 말하면 이 코로나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제대로 된 국가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만 우리 개개인도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앞으로 이게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생산을 줄이게 돼 있고, 소비를 줄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대규모화를 줄이게 돼 있습니다. 소규모화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화 되게 됐습니다. 온라인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이것이 전부 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온라인화만 하더라도 이 온라인화를 전부 다 하면요, 자원이 굉장히 절약됩니다. 자원이. 당장은 뭐 지금 온라인 안 하다가 갑자기 온라인 하려고 그러니까 뭐 택배도 늘어나야 돼.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온라인화는 굉장히 자원을 줄이게 됩니다. 그 외에, 그래서 우리가 국가 운영 방법도 바꿔야 되지만 우리 개개인들도 이 코로나 사태는 그냥 진정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뉴노멀, 새로운 정상 상태가 생기니 우리들 개개인들도 이게 잘 대응할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 말씀을 참고해서 이 코로나가 재앙으로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또 국가 운영 방안을 근본적으로 바꿈으로써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대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